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전학진입니다. 오늘 포럼은 크게 3개 세션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세션마다 1개의 주제 발표 후 토론과 질의, 응답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금 이 세미나는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발제자나 토론자들에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유튜브 댓글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션은 시민 그림책 창작 활동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제주도에서 시민 그림책 창작 활동을 다년간 해오신 제주 그림책 미술관 시민 모임 신수진 사업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주제 발표가 끝난 후 토론은 어르신 그림책 창작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분이신데요. 제주 설문대 어린이 도서관 강영미 관장님과 널리 알려진 그림책 강아지똥의 작가이신 정승각 그림책 작가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특히 정승각 작가님은 2020 세계자연유산마을 그림책을 품다 프로젝트에서 김영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들과 멋진 그림책 작업을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럼 신수진 팀장님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0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주에서 그림책 갤러리 제라진이라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그림책 미술관 시민모임 제주 사업팀장 신수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부족하지만 제주 시민창작 그림책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단체를 비롯해서 제주의 여러 곳에서 시민들이 만들어온 그림책 창작의 활동 내용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더 나은 활동을 위해 던지는 과제들을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발표 자료를 보면서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단체 소개 잠깐 드리고 갈게요. 그림책 미술관 시민모임이라는 단체는 서울과 청주, 제주에서 그림책 활동가들의 모임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서울과 청주에서는 현재 모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제주에서만 2014년부터 그림책 갤러리 제라진이라는 독자적인 공간을 원도심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라진은 제주말로 제대로 된 알찬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이 공간에서 그림책 전시, 그림책 읽기 모임, 그리고 그림책 창작 워크숍, 작가와의 만남 등 그림책을 통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술가이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창조성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본성이고 그것을 잘 이끌어낼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의 삶은 예술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창조성 같은 건 나와 영 관계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민들로부터 창조성을 이끌어내고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서 더 많은 시민들과 공유함으로써 우리 삶의 문화적 토양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시민교육의 목표입니다. 이 창조성을 끌어낸 결과는 발표회나 전시 같은 형태로 공유될 수도 있지만 책의 형태를 띈다면 참가자에게는 작가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이 주어질 수 있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결과물을 향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중성이 확장됩니다. 지금은 20대 초반까지 얻은 지식과 그때 형성된 세계관으로 나머지 일생을 살아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시민교육이 맡아야 할 일들은 정말 많고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가치관을 생각하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장으로서 그림책 독서와 그림책 창작은 시민교육 영역에서 매우 좋은 기획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지한 독서를 점점 힘들어하고 회피하는 시대에 그림책은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독서 수단이고 미래지향적인 가치관과 건강한 시민의 덕목을 그 어떤 책보다 강력하게 전달하는 매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책은 글과 이미지로 구성된 통합예술입니다. 글과 이미지는 각자 의미를 전달할 수도 있고 상호작용하면서 의미를 증폭시킬 수도 있습니다. 글쓰기, 이미지 만들어내기,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서로 보완하고 결합하고 확장시키면서 두 가지의 단순한 합 그 이상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림책 창작입니다. 글로도 소통하고 그림으로도 소통한다는 점에서 그림책은 말을 하지 못하거나 글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훌륭한 표현과 소통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빠르고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하고 소리내 읽어주고 몸으로 표현하면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로 확장이 가능하고 소통의 방법도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연령과 교육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들이 적극적인 향유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내에서 다양한 연령과 직업을 가진 시민 창작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그림책 혹은 여러 가지 형태의 책으로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과 구여, 원주, 진주 등에서 많은 시민들이 활동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제주에서는 이제 제주 그림책 연구회가 선도적으로 전국에서 이제 또 손꼽히게 선도적으로 문화운동의 영역에서 그림책 만들기를 해왔습니다. 제주 그림책 연구회는 제주의 역사와 문화, 보존해야 할 우리의 소중한 가치들을 그림책에 담는 그런 문화운동을 해오셨고요. 이것을 시민운동의 영역으로 좀 더 확장했던 것이 저희 단체에서 했던 시민창작 그림책 워크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간을 통해서 교육과 전시 등을 이제 시민들과 함께 해왔고요. 이런 활동들이 제주 전역으로 계속 확장이 되어서 어르신 그림책 학교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이제 제주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년층이 스스로의 삶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서 책으로 펴내도록 하는 활동을 하고 계시고, 올해는 그 농인복지관과 협업해서 교육의 대상을 장애인으로까지 넓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제가 파악한 사례로는 다수 읍면동 지역 마을 주민들이라든가 젊은 결혼 이주 여성들, 발달장애아 학부모 자조 모임, 그리고 4.3 생존자와 제주 지역 화가, 일러스트레이터들과의 협업이라든지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 중고등학교 특별활동, 대안학교 교육 프로그램, 도서관 프로그램, 동네 책방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반려묘를 키우는 사람들 모임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거리를 가진 모임에서 글과 그림을 결합한 창작 활동을 한 결과물이 제주 지역에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주 지역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더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제주 그림책 연구회 활동부터 시작해서 현재 시점까지 제주 지역에서 출간된 시민창작 출판물들을 살펴보면서 시민들이 창작하는 그림책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서 우선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물음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1번, 왜 그림책을 만드는가? 그리고 2번, 과연 그림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었는가? 3번, 시민들이 그림책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기본적인 물음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연초에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가 되면 그 그림책 창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책을 출간하는 과정과 비용에 대해서 문의하는 학교나 시민단체에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제 기초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이 아니라 한 권의 창의적인 출판물을 만들어내는 걸 목표로 한다면 뭐 최소 8회씩 2시간 교육이 필요하고 글 강사와 그림 강사 다 있어야 되고 편집자와 디자이너 역할을 할 사람도 있어야 되고 강사와 참가자들이 합평을 하는 과정이 괴로울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여러 번 정제시킨 결과물을 책으로 비로소 인쇄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림책 만들기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건가요? 하고 좀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짧은 교육 프로그램을 원하신다는 거는 그것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그것을 짧은 프로그램도 좀 교환으로 확장해서 개발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책을 만드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 취할 수 있는 예술의 다양한 형태 가운데서 굳이 그림책을 목표로 한다는 거는 풍부한 그림책 독서를 통해서 그림책이라는 매체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된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결과물은 그 단순한 합 이상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자신만의 표현법을 찾는다.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출판물을 목표로 한다는 거는
독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듣고 싶어하는 컨텐츠가 뭔지까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나 소설, 수필, 회화 뭐 이런 전통적인 예술 장르를 초보자가 배우는 데는 진입장벽이 느껴지는데 그림책은 왜 시민교육에서 이렇게 한 번쯤 시도해보고 싶어하는 대세로 자리 잡고 있을까요? 사실 그림책은 어떤 연령대의 독자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간결하고 쉬운 말로 쓰여져 있고 또 이미지로 표현하는 방식에서도 규범적이라 할 만한 것이 없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방식이 다양하게 시도될 수가 있습니다. 뭐 쇼텐처럼 고도로 훈련받은 작가가 수년간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낸 압도적인 결과물이 있는가 하면 레오리오니의 파랑이와 노랑이 같이 기차 안에서 그냥 잡지를 뜯어서 만들기 시작하는 그런 그림책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지금도 이제 카페 만들기 같은 것이 여전히 그 많은 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자영업 중에 하나인데 이 카페 만들기 욕망은 자기 삶을 기획하고 싶은 욕망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전 하자센터장님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는데요. 내가 생각을 쓰고 그린 책을 만들고 싶고 그것을 공감하면서 읽어줄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 욕망은 자기 삶을 기획하고 싶은 욕망과 그것을 넘어서 그 기획을 표현하고 싶은 욕망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교육의 영역에서 이제 그림책은 이런 욕망이 자유로운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글쓰기의 형식이 시도될 수 있고 시각적 표현 양식도 회화뿐 아니라 뭐 사진, 조형, 공예 이렇게 기획의도에 맞는 것을 찾는 과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문 작가만큼의 완성도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개성과 진정성을 담아낼 수만 있다면 다른 장르에 비해서 공감해줄 독자를 만나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시민 창작자 입장에서도 글과 이미지를 동시에 교육받을 수 있고 두 가지 요소가 합쳐지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새로운 창작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그 어떤 장르도 아닌 그림책 창작만이 줄 수 있는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림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었는가 이것을 좀 고민하게 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림책은 글 텍스트와 그림 텍스트가 만나서 다양한 의미작용을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텍스트가 맺는 불가분의 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그런 혼합 공간이라는 점에서 아이코노 텍스트라고 정의되기도 하는데 이런 그림책 장르의 특성은 그림책 독서를 많이 하지 않은 이상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구현하기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림책을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글과 그림이 기계적으로 결합된 것으로만 파악하게 되고 짧은 시간에 간단히 만들 수 있다고 좀 오해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은 물론 이런 교육 프로그램 기획안을 심사하시는 분들이나 관료들도 이런 점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해서 뭐 결과물 보면 굉장히 간단하고 쉬워 보이는데 왜 그렇게 교육이 오래 걸리고 힘들다고 하는지 인적 물적 자원이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납득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그림책이란 장르는 다른 예술 장르에 비해서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역사가 짧은 장르입니다. 아무리 멀리 거슬러 올라가도 이제 1658년, 그러니까 17세기 돼야 맹아적 형태가 나타나고 오늘과 같은 의미의 그림책 작가는 19세기의 랜돌프 칼데콧을 그 효시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제 우리가 좀 전문가가 아니라고 해도 그냥 시민창작의 영역에서 글과 그림을 기계적으로 결합한 이런 그림책을 만드는 게 좋은 걸까? 이렇게 계속 만들어도 될까? 뭔가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민교육 영역의 그림책 창작 교육의 목표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이라든지 장애인들이라든지 교육 소외계층에 대해서 기초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인 대상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일반인 대상의 전문 창작 과정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무엇을 목표로 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인가에 따라서 목표와 결과물의 기대치들이 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노년층이나 장애인이나 결혼 이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그림책 창작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는 일단 기본적인 문해력 교육과 표현력을 기르는 것에 중점을 두게 되는데, 이제 참가자와 활동가 사이에 그 허물없이 인생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공감과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돼야 되고, 그림책이라는 형식을 꼭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개개인의 진솔한 콘텐츠 자체를 쌓는 것이 더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독서의 경험이 쌓여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엄밀한 의미의 그림책 정의에 맞춰서 글과 그림을 만드는 훈련을 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개인이나 집단의 고유하고 독특한 서사를 이끌어내고 그에 맞는 표현 양식을 최대한 찾아주면서 배움과 창작의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결과물들은 이제 지금 단행본으로 나와서 인기를 얻고 있는 순천 할머니들의 우리가 글을 몰랐지 인생을 몰랐나 같은 책처럼 그림책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림이 곁들여진 일러스트레이티드 북이라고 봐야겠지만, 어쨌건 완벽한 그림책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점이 뭐 큰 결격사유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반인 대상의 문화예술 교육을 목표로 할 경우에 일정 기간 훈련을 거쳐서 일반인이 창조한 콘텐츠를 대중에게 선보이게 되는데, 이제 그림책 갤러리 제라진의 시민 창작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대다수의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이 여기 속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참가자의 목표나 수준에 따라서 기본적인 이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좀 바꿔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어쨌거나 그 목표와 성향이 균질하지 않기 때문에 좀 수정해서 개개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저는 이제 요양보호사 등 돌봄 노동자들이 환자들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했던 프로그램, 그리고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그 발달장애아 부모 자조 모임에서 만들었던 우리 아이를 소개합니다 같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그 집단 고유의 경험과 사회적 고민을 그 당사자 입장으로 표출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 이야기로 그림책을 만들겠다, 이런 확고한 목표를 지닌 분들도 사실 모두 진정한 의미의 아이코노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데는 좀 이르기가 힘이 듭니다. 그림책 작가를 양성하는 1년 이상의 전문 교육 과정에서도 이건 힘든 일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여러분 이것은 좀 빡센 취미 활동입니다 라고 하면서 좀 이제 전문적인 피드백과 수정, 그다음에 합평 이런 거를 할 때 좀 굉장히 불쾌해하거나 그 거부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간혹 나타납니다. 근데 그것은 저는 이제 원래 이제 편집자로 일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이왕에 하는 거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림책을 통한 시민문화예술 교육의 목표는 마냥 즐거움만을 고취시키는 것이어야 할까라는 데 저는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고 단순한 글이라고 해도 그런 글을 쓰기 위해서는 긴 글을 읽고 생각해야 되고 그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고, 근데 충분히 겪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거를 가르쳐드리는 것도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참가자의 자발성을 북돋우고 그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는 게 중요한 일이겠지만, 완성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하는 과정은 그냥 책 놀이와는 달라야 한다. 책 창작은 책 놀이와는 다르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활동했던 강사들은 어린이들이랑 활동할 때도 반복해서 그리고 디테일이 살아있도록 수정하고 완성도 높이고 이야기의 긴장감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림책도 더 많이 읽기, 이런 과제를 계속 부여했습니다. 출판물을 만든다는 것은 그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수용자에게 그 메시지가 어떻게 가서 닿을지 고려해서 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좀 진지한 사고를 하고 진지한 얘기를 하면 진지충이라고 불리는 그런 시대인데, 어떤 형태든 책을 창작하는 일이라는 것은 독서의 깊이를 더하고 자신의 창조성을 높이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참가자들은 전문적인 과정을 겪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좀 고통스럽더라도 힘든 창작 과정을 감내해서라도 수준을 높이고 싶어하는 참가자가 존재했고, 저는 이 지점이 시민이 진정한 의미의 예술 창작을 고민하게 되는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전문 작가를 길러내는 일이 사실상 시장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작가들이 어떤 사설 교육기관을 통해서 배출되는 게 아니라 어떤 시민사회에서 그리고 뭐 독학으로 고민하면서 배출이 됐었는데, 제가 너무 꼰대 같은 소리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작가를 길러내는 일이 이렇게 꼭 시장의 영역에서 나와야 될까? 저는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전문적인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작가로 데뷔를 한 일이 있었는데, 저희는 우리가 시민교육을 통해서 작가를 길러냈고, 이 작가는 제주 지역에서 만든 작가다. 그러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교육은 이런 지점까지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일반인들이 어떻게 자신의 예술적 성취를 높이고 싶어 했는지 몇 가지 사례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귤을 가지고, 제주 지역의 귤을 가지고 이제 그림책을 만들었던 분이 전통염색 천에 자수를 해가지고 만든 작업입니다. 2달 동안 정말 그 엄지 손가락이 두툼해질 정도로 열심히 하셨는데,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그리고 네, 그 하나의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자기 아이를 주인공으로 한 이제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캐릭터, 수많은 재료들을 가지고 이제 연습하시는 과정을 잠깐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당시 83세 어르신이었는데 자신이 이제 그리고자 하는 의욕이 굉장히 크셨고, 날마다 새로운 그림을 들고 오실 정도로 이제 성취욕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성취욕 덕분에 좋은 내용의 책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린이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네, 초등학교 5학년 친구인데 이제 제주 월동무입니다, 주인공이. 예, 이 제주 월동무가 이제 꽃을 피우는 과정이었는데, 무사기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계속 연습을 했던 과정을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저희의 좀 보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책이라는 목표를 염두에 둔다면 장르적 완성도를 염두에 두고 이제 시민활동가들이 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그에 걸맞게 짜야 할 거고, 기초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기 표현을 시작하는 일에 중심을 둔다면 꼭 그림책이라는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참가자들의 콘텐츠를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형식이 무언지를 고민하면서, 뭐 꼭 그림책이 아니라도 저는 글 중심의 책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양한 형태의 책을 내놓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다음으로 3번째 질문입니다. 시민들이 그림책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입니다. 제주 그림책 연구회가 선구적으로 해온 작업들은 문화운동의 영역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그 문화 중에서 우리 지역에서 널리 향유되지 않는 것들을 그대로 놔두면 사실 중앙의 문화에 포섭되고 배제되면서 사멸 과정을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사멸된다면 그 책임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종적 다양성을 확실하게 확보하려면 시민들이 주체로 등장해서 수많은 창작물을 쏟아내고 우리의 문화를 출판물로 기록하는 것이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문자 중심의 책이 아니라 그림이 곁들여진 책 혹은 그림책으로 만들어졌을 때 어린이 세대를 비롯해서 더 많은 시민 독자들이 향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파급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어르신들이 그 떨리는 선으로 표현해낸 그런 농경 문화의 구체적인 생생함이라든가, 생활인으로서 각자 오랜 세월 종사해왔던 직업의 세계를 그릴 때 참가자들이 발휘하는 그런 정확성은 어떤 전문가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런 생활사적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제주 그림책 연구회에서 작업했던 그 어르신 그림책 중에서 그 제주 옹기를 만드셨던 나는 토림꾼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은 지금은 사라진 직업 세계, 그 토림꾼이라는 직업 세계를 이렇게 진정성 있는 그림으로 담아내셨고요. 행복한 금자씨라는 이 그림책 같은 경우는 이제 어업을 하시는 그 갈치들을 정말 하나하나 공판장에 내놓을 때 어떻게 손질하고 어떻게
이제 내다 파시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해보신 분만이 그릴 수 있는 선과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내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록할 수 있고 후대와 공유해야 하는 문화적 유산들을 우리가 기록하는 것,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모든 전국의 문화권이 동일해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서 우리 지역의 생태계, 문화 생태계의 종적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건강한 시민 창작자들이 이렇게 많은 작품들을 창작하는 것이 큰 의미를 지닌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과제가 그러면 어떤 것이 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가 되었는데요. 이거를 빼놓을 뻔했네요. 이것은 이제 제주 민예총 작가들과 4.3 생존자들이 같이 만들어낸 작품인데, 그러니까 그림책의 형태는 아니긴 합니다만 일부 작가들은 이제 그 어르신들의 그림과 작가들의 글, 혹은 작가의 그림과 어르신의 글을 합쳐서 이제 생존자들께서 우리에게 이제 글과 그림을 통해서 그 당시에 어떤 아픔과 현재를 살아가는 건강한 힘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어머니가 치마폭에 그 자식들을 감싸고 그 이제 토벌대에 맞서서 자식들을 지켜내는 과정을 이제 그리신 겁니다. 자, 앞으로의 과제에서는 그림책 생태계를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시민 창작 활동이란 어떤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그림책 생태계를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시민 창작 활동이란 어느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것일까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시민교육 프로그램, 그림책을 만드는 시민교육 프로그램은 사실 단시간에 완성될 수 없는 그런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는데, 이것이 지속적인 시민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적 지원과 시민단체 자체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3년 이상의 시간을 투여한 결과물이 순천 할머니들의 작업이었는데, 제주 지역에서도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그림책 창작을 하는 목적은 결국은 좋은 시민을 길러내는 계기이자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책만이 아니라 그림책을 포함한 좋은 책들을 읽고 배우면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시민들을 길러내는 계기가 그림책 창작 교육으로서 촉발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시민들은 전문화 영역에서 만들어진 뛰어난 그림책을 알아보고 후원하는 좋은 독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그림책이 사실 정말 어떤 지원 없이도 국가적인 무관심 속에서 작가들이 분투해서 정말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런 작가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는 좋은 그림책을 알아보는 그런 시민 독자들을 계속해서 시민교육의 영역에서 길러내고 같이 성장하는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토론 두 분 선생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설문대 어린이 도서관의 강영미 관장님 토론 먼저 하시고, 이어서 바로 정승혁 선생님 토론 이후에 곧바로 발표자이신 신수진 선생님께서 두 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미 관장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설문대 어린이 도서관 강영미입니다. 아주 신주인 선생님 발제문이 너무 좋아서 받는 자료를 받고 내내 아주 많은 고민에 휩싸였어요. 제 머리가 아주 혼란스러워서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림책이 다시 한번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동안의 그 고민들을 오늘 잘 풀어나가서 또 다시 향후 앞으로 제가 그림책을 관련된 향유자와 사람들을 만날 때 또 다른 자세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먼저 보면서 그림책을 한 가지로 정의해 보면 도대체 뭘까? 제일 첫 번째 저한테 발제문을 보고 저와 스스로한테 보낸 질문이 그거였거든요. 근데 신수진 선생님처럼 그림책은 쉽다. 그렇지만 어렵다.
이게 이제 제가 선생님 이제 발제문을 보면서 느껴진 거였어요. 그래서 어디서 답을 찾아볼까 하다가 제가 아까 이 도서관인지라 설문대 어린이 도서관에 이 책 보이시죠? 아름다운 책이라고 클로드 부족님 책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요 안에 아주 귀여운 캐릭터 2명이 나오는데 그게 뭐야? 책이야. 근데 책이 뭐야? 책은 읽는 거야. 글씨를 읽을 줄 모르면 그림을 보면 되는 거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주 어르신 그림책이랑 제주 그림책 연구회가 2004년부터 쭉 지금까지 그림책을 보고 이야기하고 하고 있지만 선생님이 발제문에 안에 넣어준 시민 그림책의 영역에서 우리는 과연 지금까지 뭘 하고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됐어요. 많은 공감되어지는 부분, 정말 그림책은 창작 과정이 어려운데 도서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림책을 아이들과 하고 싶다라는 문의가 많이 와요. 그런데 아주 쉽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 당황스러운 때가 많은데, 그거를 저뿐만 아니라 지금 그 현장에서 계신 다른 분들도 그렇게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많이 공감이 되고 공감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짧게 말하면, 그래서 도대체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이런 그림책을 향유하고 만들어가고 또 즐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주 그림책 연구회랑 제주 어르신 그림책 학교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림책을 만들어내는 목표가 뭐였을까? 근데 제주 어르신 그림책과 제주 그림책 연구회가 그림책을 만들어내는 목표는 하나였어요. 제주어와 제주 문화를 지속적으로 다음 세대 아이들과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 던져지는 물음들, 그런 거를 그림책으로 담아보고자 하는 것들이 목표가 똑같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됐고, 그거를 향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해나갈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직접 어르신 그림책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랑 직접 작업을 하고 계속 할 예정이고, 제주 그림책 연구회가 2년 전부터 그림책 발간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 신수 선생님의 발제문처럼 지속적으로 그 제주문화 그림책을 1년에 한 번씩 내다가 작년과 올해는 못 하고 있는 게 왜일까? 어떤 비용이었어요. 그림책 한 권을 만들어내는 게 녹록치 않은 시간과 그리고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어떤 일반 단체가 이거를 하기는 어려워서 지금까지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그림책의 영역으로 보조금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책이,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림책이 어느 범주에도 속하지 못해서 이거 사인할 때 이게 시인가? 동화인가? 그렇다면 미술 쪽으로 넣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제주그림책연구회 회원들이 하게 된 거예요, 작년부터. 그래서 그림책, 이게 오늘 토론을 통해서 저는 그림책이 정말 어떤 예술이나 아니면 어느 문학의 한 영역으로 어떻게 좀 잘 갈 수 있는 시민들이 역량들이 모아져서 그림책이 정말 제대로 된 어떤 범주 안에 속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이, 그럼 과연 좋은 그림책은 뭘까? 그리고 그림책이 예술의 한 영역이나 어떤 독립적인 장르로 범죄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한번 해보고 그 물음들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강영미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발제자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그림책 영역에 대한 문제를 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 주신 것 같아요. 곧 이어서 정승학 선생님 토론 있겠습니다. 저기 지금 청주에서 지금 접속하고 계신 거죠? 아닙니다. 제주입니다. 예. 제주에 와 있습니다. 어제 전시회를 오픈해서 네. 마침 전시장에 갔다가 오늘 신수진 사업팀장님 발표하신 그 제주 시민 창작 그림책들 모두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그 시민들의 그림책, 다양한 그림책들을 그림책을 전업으로 하는 저로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아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예. 제가 발표문을 보고 이제 두 가지로 그냥 압축해서 질문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뭐 2년째 진행되고 있는 그 세계 자연유산 마을 그림책을 품다 이 프로젝트도 가만히 보면 이렇게 제주에서 오랜 동안 축적되어 온 제주 시민 창작 그림책 활동가들의 덕분이 아닌가. 그렇게 축적되어 온 그런 활동이 밑받침이 되어서 이런 그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그림책이 그 제도권 학교 교과서를 비롯해서 학교 교육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 밖과 학교 안에 이 학교 밖 그 활동가들, 전문가들과 학교 안 제도권 학교 그림책 수업, 그림책 프로젝트가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함께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은 이게 이제 세계자연유산본부, 세계유산본부에서 프로젝트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뭐 7년간 이렇게 진행되어진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게 그 좀 뭐랄까요 그 통합교육적 측면 또 그림책의 학생들이 만드는 그림책 내용과 형식의 어떤 질면에서 이게 학교 밖의 그 전문가 입장에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그림책 수업, 그림책 프로젝트가 질적인 측면에서 내용과 형식 측면에서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이 필요할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부여 송정 그림책 마을처럼 제가 보기엔 제주도에도 당연히 제주 그림책 마을이 여기저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제주는 더 문화 생태적으로 더 풍부한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이렇게 그 팀장님께서 오랜 동안 이렇게 활동가로 또 직접 제주 시민 그림책 시민 미술관 시민 모임을 이끌어 오신 입장에서 제주의 다양한 마을에서 그림책 마을이 만들어질 수 있나?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도 잠깐 말씀 들어보니까 뭐 2년간 지원이 안 돼가지고 책을 못 만드셨다고 하는데 사실 어느 한 마을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김영 그림책 마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을 컨설팅하고 후원하는 데는 역시 제주 그림책 미술관 시민 모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두 분 토론자 선생님 그 토론 질문 감사드립니다. 신두준 선생님 제가 저기 발제문을 보니까요. 저기 발제문이 연구가 수준이세요. 그리고 또 사업팀을 맡고 계셔서 그런지 지금 토론하신 분들도 연구 영역에 해당되는 근원적인 문제하고 그다음에 사업의 어떤 확장성 문제를 좀 질문하셨거든요. 답변해 주시죠. 신선생님 답변 듣고 나서 우리 저 유튜버를 보고 계시는 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두진 선생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강영미 선생님 주신 질문 좋은 그림책이란 무엇일까부터 답변을 드리자면 뭐 발제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상호 보완적으로 역할을 주고받으면서 글과 그림 합 그 이상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그냥 원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글과 그림 두 가지를 창작자가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만드는 것이 좋은 그림책이고 그래서 아이도 어른도 장애인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을 지향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림책이 현재 예술의 한 영역으로 범주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불편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림책이 아직 예술로서 제도화가 돼 있지 않았을 뿐이지 그림책이 우리는 다 뭔지 알고는 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제도화가 돼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에 뭐 회화, 조소, 만화 이런 거는 다 따로 전공이 있는데 그림책은 아직 전공까지 가려면 멀었죠. 그래서
작가들에게는 정말 제도화가 중요한 이슈고요. 그래서 그림책 협회 같은 단체가 나서서 그림책을 제10의 예술로 확립하자 이런 운동을 전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민 영역에서는 우리가 좋은 독자로서 계속 그림책이라는 장르가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고, 또 시민들이 좋은 그림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역량을 보여줌으로써 그림책이 한 예술의 영역으로 장르화되고 제도화되기 위해서 작가는 작가의 입장대로, 또 시민들은 수용자와 독자의 입장에서 계속 좋은 작가, 좋은 독자가 되는 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 정승각 선생님 질문하신 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세계 자연유산 마을 그림책을 품다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를 부탁을 하셨는데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길게 답변은 드릴 수가 없고 나중에 따로 만나서 더 자세히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올해의 결과물을 보면서 과연 이제 이 프로그램의 목표가 애초에 그림책이었던 걸까 생각했을 때 그렇다, 목표에 맞게 잘 됐다, 솔직히 이렇게는 평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작가와의 만남이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잘 되었다고 생각해요. 김영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림책 작가랑 20주나 그림 예술 체험을 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전례가 없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유례가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고, 아이들이 다양한 표현 방법을 익히고 이제 고민하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그림책의 저변을 넓히는 좋은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을 짤 때는 성인 대상 프로그램을 짤 때보다 훨씬 정교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작가를 만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책을 만든다는 목표가 있으면, 그러니까 사실 주말에 하는 꿈나라 문화학교 같은 프로그램에서도 작가랑 책을 만들려고 하면은 말하자면은 기획자, 퍼실리테이터랑 작가가 반드시 함께 들어가요. 그런데 과연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 그런 퍼실리테이터적인 자원이 적재적소에 작가랑 같이 잘 배치가 됐는지, 그거는 좀 평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가님한테 이제 학교 교육에 필요한 자원을 생각하면은 작가님한테 학교 교사도 시키고 예술 강사도 시키고 행정실 직원도 시키고 이러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3사람이 같이 학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되는데 예술 강사 선생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근데 제가 정확히 몰라서 이렇게 박하게 표현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에 프로그램 짤 때는 기획자께서 작가에게 너무 많은 것을 맡겨주시지 않도록 세심하게 좀 살펴주셨으면 한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림책 마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사실 부여 송정 그림책 마을이 저희 단체에서 한 거예요. 사단법인 단체에서 한 건데 하고 나니까 이거 너무 힘들다. 그리고 지금 이 그림책 갤러리 제라진이라는 70평짜리 공간도 저희가 5년 이상 쉬지 않고 전시하고 교육하면서 운영해 왔는데 솔직히 좀 저희 자체 역량만으로는 좀 힘든 일이라서 올해는 코로나 상황에서 한호흡 쉬어가면서 정리를 해보는 중인데, 그렇다고 뭐 일본처럼 작가가 운영하거나 시민활동가 한두 사람이 평생 헌신하는 식으로 해야 되나?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정마을 같은 경우는 그림책 체험하는 테마파크? 테마마을 이런 개념인데, 저는 이것을 시민사회가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모델을 계속 확산시켜야 된다고는 솔직히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뭔가 그 지속적인 운영을 하려면은 솔직히 저는 산업이나 자본이 들어와야, 예를 들어서 판교 현대 어린이미술관이라든지 다음 카카오에서 운영했던 그 그림책 문화공간 한남동의 스틸로 같은 게 오히려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우리가 이제 매력적인 콘텐츠를 만들어서 국가를 좀 설득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그래서 국가가 그런 걸 지속 가능한 형태로 운영한다면 시민사회는 그쪽에서 한 자리를 차지해서 어떤 자율적인 시민들의 소규모 모임 공간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좀 국가적인 영역, 공공의 영역과 잘 협업하는 게 오히려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좀 많이 드리면 좋은데요. 이 다음에 또 2세션, 3세션이 있어서 오늘 발제자이신 신수진 선생님 말씀 듣고 1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 팀장님, 신수진 팀장님 2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이 자리에서 비록 온라인이지만 같이 오랫동안 활동했던 강영미 선생님 그리고 정말 존경하는 정승각 선생님과 제가 대등하게 토론을 한다는 게 너무나 영광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정승각 선생님 질문 주신 거에서 제가 빼놓고 답변 못한 게 있는데 이제 학교랑 학교 밖 전문가와의 어떤 연결 지점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제가 대답을 못 드렸는데 약간 싱거운 대답일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출판하다가 이제 시민운동 시민교육 영역으로 넘어왔는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이런 활동을 하는 이유 목표는 여기 교사들도 많이 듣고 계실 텐데 약간 건방지게 들릴 수 있겠지만 학교 교육에서 제도화된 학교 교육에서 프로그램화 할 수 없는 거를 학교 바깥에서 이제 그림책의 활동가 전문가들과 함께 제도권 교육에서 혹할 만한 콘텐츠를 만들겠다라는 게 저의 어떤 목표였고 실제로 사실 뭐 꿈다락 같은 데서 실행했던 꿈다락이나 지역특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서 행했던 좋은 프로그램들은 학교 현장에 들어가서 제도화돼서 이제 교육의 외연을 넓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건 계속해서 지금 정말 아이들에게 또 교육을 계속해서 받아야 하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콘텐츠가 어떤 것일까 그거를 학교 바깥에서 계속 고민하고 실행하고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교육의 독서 교육, 리터러시 교육 이런 거에 있어서 그림책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고 고민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으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생중계를 하다 보니까 반응들이 아주 즉각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 작가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라고 프리 76318님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양유정님께서 이런 현실들이 더 알려져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프리 76318님, 양유정님 사회자로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이것으로 시민 그림책 창작 활동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세션 1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